여기 한국을 무시한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이 있습니다. 한국어는 세계의 대표가 될 겁니다.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이야기하자 한국을 무시하던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이 비웃으며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수업이 끝난 학생들은 교수에게 사정하기 시작했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 세계 언어학 전공 연구 32년차 교수 브라이언 웰스예요. 지난 32년 동안 세계 여러 언어의 흐름을 연구하면서 언어가 단순한 소통의 도구를 넘어 사회, 문화, 경제 전반에 걸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버드 대학교 강당에는 평소 다양한 전공의 젊은 인재들이 모여 있어요. 전 세계에서 모인 특별한 인재들이죠. 어느 때와 같이 강의를 시작했어요. 강의가 시작되자 저는 중앙에 설치된 빔 프로젝터를 켜면서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 앞으로 세계는 한국어가 대표합니다. 그 한마디가 강당에 울려 퍼지자 처음에는 당황스러운 비웃음 소리와 속삭임이 있었어요. 학생들이 제 말을 어이없다는 듯 서로를 바라보았고 일부는 관심 없다는 듯 스마트폰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어 조용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20세기 초에는 세계의 주도 언어가 프랑스어나 독일어였지만 시대의 흐름은 미국으로, 그리고 지금은 또 다른 변화의 물결이 다가오고 있어요. 슬라이드를 하나씩 넘기며 세계 각국의 역사와 언어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차례차례 설명했어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미래를 열어줄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작이에요. 그러던 중 강당 뒤쪽에서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어요. 교수님, 한국어가 어떻게 세계의 주도 언어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한국어는 한국에서만 쓰이는 언어 아닌가요? 그 순간 강당은 잠시 침묵에 빠졌고 저는 학생들의 회의감과 비웃음을 정확히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언어는 단순한 지리적 한계를 넘어 문화와 기술, 그리고 미래 산업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가치와 기회를 창출하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준비한 슬라이드를 넘기며 20년 전 중국어가 세계에서 중요해지기 전의 모습과 오늘날의 상황을 비교 설명했어요. 그 당시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변화들이 있었듯 오늘날 우리도 또 다른 변화를 목격하고 있어요. 바로 한국어의 급부상이에요. 제 목소리는 점점 더 강렬해졌고 학생들은 한마디 한마디 제 말에 귀 기울였어요. 강당의 공기는 서서히 무겁게 짓눌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미래를 위해 어떤 언어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한 학생은 머뭇거리며 중국어라고, 다른 학생은 스페인어라고 답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부족해 보였어요. 그러자 저는 잠시 학생들을 둘러본 후 다시 질문했어요. 그렇다면 한국어는 어떠할까요? 순간 강당은 얼어붙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한 학생은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말하기를, 교수님, 한국어는 너무 어렵잖아요. 복잡한 문법, 다양한 존댓말 체계 때문에 국제 언어로 쓰이기엔 한계가 있지 않나요? 몇몇 학생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며 웃음을 터뜨렸고 일부는 노트북 화면을 보며 다른 일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깊은 슬픔과 함께 한글이 가진 진정한 가치를 아직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느꼈죠. 여러분, 한글은 단순한 언어가 아니에요. 그것은 세계 최초로 창조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 체계랍니다. 그러면서 저는 빔 프로젝터의 화면을 전환했어요. 화면에는 삼성, LG, 현대, 네이버, 카카오 등 글로벌 기업들의 로고가 번쩍였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께서 매일 사용하시는 스마트폰, 가전제품, 전자부품의 대부분이 한국 기술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제 말 한마디에 학생들의 눈빛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각자 손에 든 스마트폰을 바라보며 제 이야기에 점점 더 집중했어요. 저는 이어 말했죠. 하지만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한국의 문화, 예술, 그리고 기술 혁신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BTS, 오징어 게임, 기생충, 한국 드라마 등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이 모든 것이 바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랍니다.
제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강당 전체의 감동과 열정이 넘쳐오르기 시작했어요. 강의 중반부에 접어들면서 저는 한국어가 가진 과학적 우수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어요. 여러분,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배우기 쉬운 문자 중 하나예요. 왜냐하면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조합만으로 간단하고 명확한 소리 체계를 구현했기 때문이에요. 이 점은 AI 시대의 디지털 처리와 인공지능 학습 측면에서도 큰 장점으로 작용할 거예요. 저는 슬라이드를 넘기며 한글의 창제 원리와 발음, 기관의 형태를 자세히 보여줬어요. 예를 들어, 기억이라는 단어는 혀의 움직임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미음은 입술의 모양을 그대로 담아냈어요.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세종대왕의 깊은 철학과 통찰력이 담긴 결과랍니다. 이어서 저는 한글 창제의 역사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세종대왕께서는 1443년에 모든 백성이 쉽게 글을 읽고 쓸 수 있도록 한글을 창제하셨어요. 당시 문자 체계는 상류층만 사용 가능한 복잡한 한자 체계에 불과했지만 한글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설계되었어요. 덕분에 한국은 세계에서 문맹률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가 되었답니다. 학생들이 제 말에 감탄하며 일부는 이미 노트에 필기를 하며 열심히 메모했어요. 저는 한글의 단순함과 효율성을 강조하며 말했어요. 여러분, 한글은 정말 단순해요. 알파벳처럼 수많은 철자 규칙을 외울 필요 없이 하루 만에 배울 수 있는 체계적인 문자예요. 이 점은 단순한 학습의 용이함을 넘어 정보의 디지털화와 빠른 처리, 그리고 AI와의 연계 측면에서 엄청난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제 한마디에 강당의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했고, 이전에 회의적이었던 학생들도 깊은 생각에 잠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한 학생이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한글이 배우기 쉽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문자 자체가 쉬운 것과 그 언어가 국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 아닌가요? 저는 학생들의 눈을 천천히 바라보며 미소 지으면서 말했어요. 바로 그 점이에요. 우리가 지금 AI 시대에 살고 있는 만큼 언어의 논리성과 체계성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어요. 한글은 그 구조 자체가 컴퓨터와 AI가 처리하기에 최적화되어 있답니다. 그 결과 앞으로 글로벌 기술 산업에서 한국어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예요. 강당 뒷줄에서부터 집중하는 학생들의 눈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일부 학생들은 이미 스마트폰으로 한국어, AI 처리 같은 키워드를 검색하며 결과를 확인하고 놀라워했어요. 미래에는 영어만 구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중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인재가 더욱 경쟁력을 갖추게 될 거예요. 특히 한글처럼 구조와 논리가 탁월한 언어는 기술 산업뿐 아니라 문화 산업, 예술 분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예요. 그때 저는 강의 내용을 한층 더 극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미래 글로벌 시장 상황과 한국 기업들의 혁신 사례들을 한데 모은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화면에는 전 세계 여러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등장하시면서 그 속에서 삼성, 현대, 네이버, 카카오 등 한국 기업들이 주도하는 혁신의 모습들이 생생하게 보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사용하시는 스마트폰,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AI 기술은 이미 한국의 기술력에 의존하고 있어요. 글로벌 구직 사이트에서는 한국어 능력을 갖춘 인재를 찾는 공고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건 단순한 추세가 아니라 앞으로의 필수 경쟁력이 될 거예요. 저는 학생들의 내면의 자리한 불신감과 회의감을 이해하면서 다시 한번 질문했어요. 여러분, 앞으로 어떤 언어를 배우셔야 할까요? 미래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것은 단순히 언어의 소리나 단어의 조합이 아니라 그 언어가 담고 있는 철학과 기술적 우수성이에요. 한국어는 그런 면에서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자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말하기를, 교수님, 그런데 한국 사회는 아직도 외국인을 받아들이는데 한계가 있다고 들었어요. 한국어를 배워도 실제로 한국에서 살아가기엔 문화적 장벽이 크지 않나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과거의 한국은 단일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다소 폐쇄적이었지만 지금의 한국은 빠르게 글로벌화되고 있어요.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도 외국인 유입과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에 적극적이고 다양한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답니다.
저는 이어서 강의실의 분위기를 한 번 더 집중시켜 주기 위해 마이크를 들고 큰 소리로 말했어요. 여러분, 이 강의실의 변화된 분위기를 보세요.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해 이제는 미래를 준비하려는 열정과 도전 정신이 넘쳐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새로운 시대의 도전에 맞서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해요.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과 미래 산업에서 중요한 무기가 될 거예요. 강의의 마지막 부분에 저는 학생들이 이미 눈앞에 그린 미래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한 장의 그래프를 띄웠어요. 화면에는 미국, 유럽, 동남아, 심지어 남미에서도 한국어 학습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와 함께 이들이 참여한 글로벌 스타트업, IT 기업, 문화 예술 분야의 혁신 사례들이 나열되어 있었죠. 여러분, 이 그래프를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 학습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이분들은 단순히 K-팝이나 드라마를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어가 미래 글로벌 시장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리라는 확신 아래 선택한 거예요. 그러던 중 또 한 학생이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이렇게 한국어가 미래를 선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생활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환경은 제한적인데 어떻게 그 격차를 메울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강당 전체의 눈길을 바라보면서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바로 그 부분이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이에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AI, 반도체, 메타버스, 게임, IT 산업의 급속한 발전은 기존의 언어 장벽을 허물고 있어요. 디지털 시대에는 물리적 경계를 넘어 정보와 문화가 즉각적으로 공유되기 때문에 한국어와 한국 문화도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 서 있답니다. 강당의 분위기는 점차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저는 한국의 다문화 정책,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증가, 그리고 다양한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에 관한 자료들을 슬라이드로 보여주며 말했어요. 현재 한국에는 250만 명 이상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고, 정부와 민간 기업은 외국인 유치와 다문화 사회 구축을 위해 여러 지원 정책을 시행 중이에요. 이 모든 것은 단순히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와 경제, 그리고 기술의 융합이라는 거대한 흐름이랍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우며 저는 강당에 모인 모든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했어요. 여러분,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미래를 위해 어떤 언어를 배우셔야 할까요? 강당은 잠시 침묵에 빠졌고 이내 앞줄에 앉으신 한 학생이 조용히 손을 들고 말하기를 한국어예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습니다. 한국어는 단순히 한 국가의 언어가 아니라 전 세계의 미래를 여는 열쇠이자 여러분 각자가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필수 도구랍니다. 강의 마무리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면서 저는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AI, 반도체, 메타버스, 게임, IT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가운데 한국은 그 중심에서 빛나고 있답니다. 이 흐름에 동참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어를 배우는 것, 그리고 한국어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여러분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가 될 거예요. 강당 벽면에는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한국어 학습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는 커다란 그래프가 투사되었고, 학생들은 놀라움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강의가 마무리되어 갈 무렵, 저는 마지막으로 강당 전체를 둘러보며 담담하게 외쳤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미래는 달라질 거예요.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미래에 투자하는 일이에요. 이 강의가 여러분께 한 줄기의 빛이 되어 앞으로 나아갈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도전 정신이 세계를 바꿀 거라고 믿어요. 그 말과 동시에 강당은 박수갈채로 뒤덮였고, 그날 이후 많은 학생들이 실제로 한국어 학습에 몰두하기 시작했어요. 강의 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학생들이 저에게 몰려들며 각자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눴어요. 한 학생은 교수님, 처음엔 믿기 어려웠는데 지금은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단순한 언어 학습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 도전에 대한 준비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교수님께서 열정적으로 자료와 근거를 보여주셔서 저도 설득되었어요. 라고 말했고, 또 다른 학생은 한국어를 배우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문화와 기술도 함께 이해해야 할 것 같아요. 라고 의견을 말했어요. 저는 학생들의 질문 하나하나에 차분히 답하면서 한국어의 우수성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깊이 있게 설명해줬어요. 한국어는 단순한 언어가 아니에요. 한글 창제 이념과 과학적 구조, 그리고 한국의 혁신적인 기업 문화가 결합된 결과물이랍니다. 앞으로 디지털 시대에는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다양한 기술들이 한국어와 융합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거예요. 제 말에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각자의 미래 계획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강의실을 나올 때 학생들 사이에서는 내일의 계획과 미래에 대한 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국어를 배워야겠어요. 이제 세계 어디서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한국어를 반드시 마스터해야 해요. 라는 속삭임이 강당 구석구석에서 들려왔고, 이는 한 학기의 시작을 알리는 새로운 도전의 서막이 된 거예요. 한편 저는 강의가 끝난 후 강의실 문을 닫으며 홀로 남은 자리에 앉아 깊이 생각했어요. 지난 32년간의 연구와 관찰을 통해 확신하게 되었거든요. 미래는 단순히 과거의 연장선상에 있지 않아요. 기술의 발전, 문화의 융합, 그리고 글로벌 시장의 재편 속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거예요. 제 눈에는 이미 미래의 불꽃이 선명하게 비쳤고, 그 불꽃은 전 세계로 확산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 이후 하버드대학교 강당은 학생들의 발걸음 소리와 희망찬 대화로 채워졌지만, 그곳에 있는 모든 학생들은 미래에 대한 막대한 가능성과 변화의 물결을 느끼고 있었어요. 제 강의는 단순히 언어학에 관한 한 강의가 아니라 전 세계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직접 개척할 기회를 상기시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된 셈이었어요. 이후 한 학생이 동아리 모임에서 제 강의 내용을 친구들과 심도 있게 토론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어를 배운다면 단순한 언어 습득이 아니라 세계 경제와 기술, 문화의 흐름을 직접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의 글로벌 인재로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어요. 라는 말에 모임에 참석한 친구들도 각자의 눈빛에 불꽃을 담으며 동의하였답니다. 강의 이후 제 강의 내용은 학내뿐 아니라 전 세계 여러 대학과 온라인 강의 플랫폼을 통해 회자되기 시작했어요. 학생들과 젊은 연구자들께서 제 통찰력에 감탄하며 한국어 학습과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셨어요. 각국의 다양한 언어학 연구자와 IT 전문가들께서 모여 한글의 구조와 기술적 연계성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세미나와 포럼이 개최되었고, 이는 결국 글로벌 언어 시장의 재편을 예고하는 중요한 사건이 되었어요. 결국 그날의 강의는 단순한 한 편의 강연을 넘어 전 세계 젊은이들께서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단초를 제공한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록되었어요. 제 한마디 한마디가 강당을 넘어 전 세계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인재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고,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분들의 수는 날로 증가하게 되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그날 강의가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는 전환점이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어요. 한글의 과학적 체계와 문화적 우수성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글로벌 기술 산업과 문화 산업의 새로운 표준이 되어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한 편의 강의가 학생분들의 인식을 바꾸고 전 세계 젊은이들의 미래에 대한 시각 자체를 변화시켰던 그 역사적인 순간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할 거예요. 이와 같이 제 강의는 단순한 언어학 강의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어요. 그것은 한국가의 언어가 아니라 미래 도전과 혁신의 상징이 되었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한국어라는 무기가 얼마나 강력한 경쟁력이 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제 미래를 향한 새로운 시각과 변화하는 세계에서 언어가 가지는 놀라운 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며,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단순히 언어를 익히는 일이 아니라 글로벌 무대에서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길임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